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최리나입니다. 9월 첫날 종가가 나왔죠. 잭슨 미팅의 결과를 보고 시작했던 코스피였는데 의외로 장중에 1880선대까지 밀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잦아들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장중 많이 나왔던 때보다는 좀 줄어들면서 종가가 괜찮을 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 소외되나 했었지만 종가는 플러스 사흘 만에 빨간불을 보여주는 코스피였는데요. 오늘 밤 뉴욕 증시는 아시다시피 노동절 관련해서 휴장이 됩니다. 내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전략과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종목 해답까지 미리 준비했습니다.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시장 분석을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끼리 포트폴리오를 놓고 수익률 대결을 펼쳐서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지 승패자를 가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종목 상담에 대한 저희가 상담을 무료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보다 깊이 있게 강의 형식을 빌어 들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정한 공략 종목이 2부에서 공개되니까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멘토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님 그리고 이대열 전문가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오늘 월요일 멘토님이십니다. 먼저 이대열 전문가님 프로필 소개부터 들려드립니다.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시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깃이 지금 공개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방금 소개해드렸던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은요, 8월 달 수익률 왕중 왕이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저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원해남 전문가님 프로필 소개도 한번 들어볼까요? 프로는 결과로 보답한다. 매매 신호를 이용한 구도주와 테마주 매매, 차트 급소 공략으로 더블맨을 만든다.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의 개미허리 따라잡기 노하우 바로 공개됩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인사를 간단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사실은 인사하셨죠? 네. 왜 황금연못인지 일단 황금이니까 뭔가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요. 그리고 개미허리 따라잡기 노하우. 네. 이게 개미허리는 원래 날씬해지기 위한 그런 건데. 일단 황금 연못이라는 거는 흐르지 않으라고. 돈이 일단 흐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에 썼고요. 개미는 보통 자기 몸무게의 5배를 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질 듯하지만 잘 부러지지 않는 게 개미허리라고 하는데 주식에서 보면은 개미허리 공략이라 해서 장대 양봉이라든가 또는 이제 캔들의 이 개미허리 급소를 찾아내서 나름대로 종목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 매매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사실 성함만 보고 우리 원해남 전문가님 새로운 분이 오셨구나 했는데 여성분이시라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거든요. 네. 이대열 전문가님은 또 파트너로서 약간 다소 칙칙할 수 있었던 우리 김정아 전문가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대신에 우리 아주 상큼한 원해남 전문가님이 오셨거든요. 네, 분위기가 확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좀 더 긴장되기도 하고요. 네, 수익률 좋습니다. 관리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8월에 수익률 왕이셨는데 수익률 관리가 또 필요할 거예요. 잠시 후에 두 분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훌륭하신 두 분의 멘토님께서 오늘 시장 분석을 해 주실 텐데요. 오늘 일단 코스피는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만 장중엔 정말 어쩌나 걱정을 좀 많이 했었죠. 자,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나왔었고 외국인들 선물을 이렇게 많이 팔면 이런 상황이 역시 나올 수 있구나. 참 삼성전자도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악재가 있었잖아요. 네, 삼성전자 쪽은 지금 계속적으로 악재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겠나라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수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지수 전체를 들었다 내렸다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긴 크죠. 예, 하지만 금일 오늘 시장은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작용을 했겠지만 장 초반에 하지만 더 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장 초반에는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세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이 촉발이 돼가지고 초반에 낙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대략 한 10시 전이죠. 9시 대략 한 25분 정도 30분입니다. 정확하게는 1885포인트를 찍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급락이었죠. 하지만 중국 쪽에서 이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통화를 조금 확장하는 정책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그 보고서들이 나오게 되면서 급반등을 좀 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베이시스가 개선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급격하게 환매수가 들어옵니다. 이 시점이 대략 11시 30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미리 냄새를 맡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10시쯤부터 1시간 동안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데 폭발적으로 선물이 상승세를 보였던 구간이 바로 10시 30분입니다. 이때 이제 보기절 레포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게 또 실질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정책들이 이제 레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된 것은 실질적으로 경기가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굴곡이 있는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일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도 일단은 그 순매수세로 장 막판에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터닝 포인트를 다시 짧은 구간 매도세로 일관을 했다가 다시 한번 순매수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시행하기 위한 도전이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해남 전문가님 시장 분석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외로 코스닥은 아침부터 쭉 상대적으로 좋았었잖아요. 네. 예. 지금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요즘에는 이제 야간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야간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버냉키의 잭슨홀 연설에 상당히 기대감이 많았었고 미리 다들 예측을 했었죠. Q3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서 오히려 미장이 시작하기도 전에 지난 금요일 날 보면은 그 시장의 흔들림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이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점인데 오늘 오전에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50을 기점으로 50 이상이면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고 50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경기가 위축돼서 경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그 경기 효과 개선 효과들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을 끌고 내려간 역할이었었고 경기가 위축됐다라고 한다면 결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마감을 하고 나서 오늘 장이 등락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자들은 굉장히 좀 힘들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1900 깼을 때 개인들이 쫙 사던데요. 네, 근데 사실 그 개인이 그냥 단순 개인이라고는 그렇죠. 볼 수도 없고 또 자문사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매도가 늘상 베이시스 차이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좀 원인이었었고 오후장에는 어쨌거나 중요한 자리 특히 우리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선물 시장이 많이 좌우하잖아요. 주식시장을 보면은 60일선에 지지를 하고 있었고 또 위에는 저항선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밑꼬리가 길다라는 거는 현재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가 강하다. 즉 1900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단기 변곡 구간에 좀 진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최근에 한 열흘 정도 조정을 보여줘서 단기 조정 다음 주 목요일이면 또 쿼드러플 이칭 데이가 있는데요. 그런 점을 본다면은 단기 좀 조정 마무리 구간에 또 상승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오늘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장중 흐름 요약이 있었는데요. 자, 더욱더 중요합니다. 뉴욕 증시 영향을 타지 않고 우리 증시 홀로 헤쳐나가야 되는 내일장 과연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할 것인지 두 분의 예상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제가 좀 실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레디 퍼스트라고 우리 원해남 전문가님 의견부터 앞으로는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전문가님 괜찮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어부가 코스시군요. 예, 좋습니다. 원해남 전문가님 내일장은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상승이지만 전략 후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 짧은 질문 드렸던 데 반해서 이렇게 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분 드물었고요. 이대호 전문가님은 내일장? 네, 상승으로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일장 두 분 다 상승 점치시는데 자, 원해남 전문가님이 또 아까 전략 후강? 네, 전략 예, 후강.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예상하신 이유? 오늘 밑꼬리가 길죠. 예. 그리고 올라가면은 선물로 따진다면 252에서는 매물이 나왔고 지수도 한 1915포인트대에서는 또 매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정을 더 받을 것이야라고 예상한 매도 세력과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들어오는 매수 세력과의 싸움이 붙었다라고 보는데 오늘 거래량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됐고 밑거리가 길었다는 얘기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이익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내일 오전에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장 초반에 뭐 오늘 지수 요 구간에서 크게 움직임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매물을 소화하게 되면 오히려 오후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미장이 휴장이다라는 것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관들도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었고 네. 또 어느 정도 좀 호전되는 흐름들도 나오고 또 외국인들은 주식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하는데 사실은 파생시장에 대해서 단타를 굉장히 많이 하죠. 단기 매매에. 그런 움직임 때문에 시장의 변동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선물도 많이 팔다가 팔다가 또 다시 사다가 다시 팔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자칫 매매 동향을 보고 매매하다가 정말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는 자리인데요. 아직 완전한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미흡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쿼드러플 동시만기인데, 네. 그거 전후로 해가지고 대형주를 뭐 매매해야 된다. 중소형주를 이때까지만 해야 된다. 뭐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삼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중소형주 잘 가는데 그냥 추세적으로 잘 가는 종목은 쭉 홀딩해도 좋다. 네.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근데 꼭 어떤 업종을 사야 되고 예. 또 개별주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팔아야 되고라는 어떤 기준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실 지금 대형주를 매매하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변동이 상당히 컸었고 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인다 해서 후속으로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주도주가 없고 네. 오히려 대선 관련 테마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수익률에는 훨씬 더 높은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투자자들은 시세를 먹기 위한 게임을 네. 하는 거지 이 기업의 어떤 주주가 되기 위한 게 아니니까 네.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만 봐라라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오히려 만기가 가까이 가면 대형주 매매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쌓여있던 프로그램 매수가 언제든지 매도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오히려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제 질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중소형주를 그러니까 그 동시만기 영향권에 지금 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대안처로서의 중소형주의 짧은 매매가 아니라 긴 중소형주 매매도 가능하냐 이거죠. 종목별로 다르죠. 너무 시세가 급등한 종목이 앞으로 갈 자리가 많다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고점에 사가지고 조정이 충분히 보이는데도 들고 있다가는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구분이 많아요. 테마주가 있고 기술주가 있고 또 우리 그 거래소 기준으로 본다면 중대형 종목군들이 있고 쭉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쭉 들고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거기에는 기본적인 수급 플러스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준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시는 20일 이동평균선, 네.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 기준의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진행을 하는 한 쉽게 버리진 말아라. 그런 점들을 하나의 맥으로 잡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수급과 또 기술적 분석, 차트도 좀 보셔야겠고 추세적으로 좋은 종목을 굳이 던질 필요는 없다. 중소형주에 대한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분들은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의 내일장 상승 점치시는 이유 들어보고 싶은데 역시 외국인들의 오늘 수급 동향에 조금 해답이 있을까요?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것이 뭐 전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그 거래소 시장 중심으로 본다면 우선 이 심리적인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그 초반에 우리 그 대략 한 1950선을 돌파할 당시에 주가지수 시장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역시 이제 중국을 모토로 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 기대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가 또 조용했다가 오늘 중국 지표가 안 좋아서 다시 그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랐다. 네. 이 해석이 얼마나 공감이 가는 해석인지 저는 그게 좀.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휴가 가 계실 때 예. 제가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설명을 좀 드린 게 있는데 바로 지금 미국 쪽에서 QE3 카드를 공격적으로 꺼내지 못한다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돌려봐야겠군요. 네. 예. 네, 그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짧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2008년도 때 그 금융위기 때도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지 않겠습니까? 그 찍어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도 그에 못지 않는 금액들을 내부적으로 풀었거든요. 네. 물론 절대적인 달러와 위안화 그 가치만 본다면 달러가 훨씬 더 많이 풀었죠. 그러나 GDP를 대비해 보게 되면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많은 양을 풀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자국의 공급량, 제조업 중심으로 본다면 공급량을 확 늘려버린 게 되죠. 네. 기업도 투자 환경을 투자하기 좋게 조성을 했으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된 그 많은 물건들을 이거 소진해 줄 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소진을 해줘야만 경기가 올라서는 거니까. 그럼요. 예, 바로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돈을 풀지 않으면 미국은 QE3 카드 절대 꺼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소비해 줄 데가 없는데 그걸 그죠? 기업도 투자 환경 좋게 해봐야 재고만 쌓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 안 좋아지고 미국은 또다시 침체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중국으로서도 지금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는 게 바로 부동산 버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은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부동산 버블은 지금 꺼지지 않고요. 지금 시한폭탄으로 지금 딱 남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양적 완화를 공격적으로 해버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폭증하게 되겠죠. 그래서 설사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선다 손 치더라도요. 만일에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순간 부동산은 버블이 붕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중국은 공격적으로 돈을 못 풀고 중국이 공격적으로 돈을 못 풀면 미국도 QC를 못하는 구조. 그렇죠. 근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아유, 저 시간도 없는데 궁금은 예. 하고. 예, 중간에 끊지 마시고요. 예. 자,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되게 되면 중국이 무너지게 되고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 미국도 같이 무너지겠죠. 예. 글로벌 또다시 리세션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금리를 손대지 않고 지급 준비율 인하라든지 이러한 그 소프트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QE3를 시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최소한 1분기 정도는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QE3에 대한 그 기대감이 죽지는 않았다. 그죠? 죽지는 않았다. 즉 살아있긴 한데 천천히 일어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기대감이 시장을 억누르기보다는 조금씩 상승시키는 모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수급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다고 보세요? 뭐 매도세가 뭐 끊겼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어차피 이제 다음 주 쿼드러플 위층 때까지는 수급의 변화가 조금 변동성이 있는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일단 QE3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는 시장이다. 내일장 두 분 다 상승을 점치셨습니다. 과연 내일장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요? 이제는 두 분 전문가님들의 관심 종목 한번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월간 왕중 왕을 뽑는지 진행 룰부터 알려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원이고요. 매일 두 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나오셔서 각자의 포트를 작성합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리게 되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는 한 주간 단위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요. 월간으로는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왕 중 왕이 나오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우리 두 분의 원해남 이대일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왕중왕 이대일 전문가님 포트 보기 이전에 우리 원해남 전문가님 포트부터 열어볼까요? 자, 원해남 전문가님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와 시공테크를 아주 가볍게 실어주신 듯한데요. 비트컴퓨터 지금 일주일 만에 13%나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둘 다 정치 관련 테마였는데 하나는 확실하게 수익이 났네요. 자, 가격을 좀 볼까요? 자, 비트컴퓨터 사실은 말씀하신 그 다음날 지난주 화요일에 곧바로 상한가 가면서 목표가를 이미 오버해서 도달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약간 주춤했었지만 오늘 다시 6%대 오르면서 수익은 더 극대화됐고요. 시공테크는 같은 박근혜 테마지만 아직은 좀 조용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월 왕중왕 한 종목에 소위 올인을 했는데요.
성공한 케이스죠. 예, 대박이 났습니다. 1억 원을 다 모나리자에 넣었으면 돈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일까요? 13.33%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보다 사실은 더 올랐어요, 모나리자가요. 자, 매수가가 3,750원이었는데 오늘 종가가 4,200원이었습니다. 자, 목표가를 4,500원 정도까지 보고 계신데 더 홀딩하자고 얘기하실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 우리 원해남 전문가님 포트부터 두 종목 있는데 하나하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수익이 아주 크게 난 비트컴퓨터부터 봐주시죠. 네. 비트컴퓨터가 사실 움직일 자리에도 있었고 네. 또 타이밍도 잘 맞았었더라고 보는데요. 출발이 높게 된 거가 아니고 거의 7,000원 아래에서 6,900원 라인에서 출발을 해서 상한가를 갖고 그날따라 또 이 박근혜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우리 복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 그 연초에 보면은 상당히 비트컴퓨터가 상승폭이 좀 강했었던 자리가 있는데 그때 가격이 거의 10,000원짜리가 왔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는 한번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저는 일주일 정도, 2주 정도면 이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나오겠다라고 해서 잡아드렸는데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이 확보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관심에서는 두고 또 계속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는 손절매 가격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는 7,000원 이하였다면 이제는 8,000원으로 손절매 가격을 정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이 시공테크인데 시공테크는 아마 건설 업종하고의 움직임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좀 둔하죠. 건설주들도 좀 약세를 보여줬고 시공테크와 비트컴퓨터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셔도 한눈에 아실 겁니다. 비트컴퓨터는 정배열의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 121선을 넘지 못하고 쌍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만큼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수는 정해드린 20% 비중에서 10% 정도밖에 체결이 안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 그 바닥권을 형성한 후에 주가는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은 큰 흔들림 없이 들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앞전에 제가 개별주를 선택을 했었을 때 어떤 기준을 갖느냐 이런 질문하셨을 때 21선의 움직임을 잘 봐라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21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놓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뭐 목표가를 지난주에 5,500원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은데 한번 나름대로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다가 약간 좀 주춤한데 혹시 목표가를 조금 더? 네, 저는 목표가를 오히려 상향을 좀 해야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장대 양봉을 뽑아놓고 한 11% 정도의 양봉이거든요. 네. 장대 양봉을 뽑아놓고 일주일 정도의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개미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절반 정도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단기 매수자들은 벌써 빠져나갑니다. 답답하니까 빠져나가게 되고 조금 스윙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라인에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기간을 잡아주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5,500원이 아니라 오히려 6,000원 이상까지도 더 바라볼 수 있고 오히려 실적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종목에서 보면 소형주 치고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단기보다 중기, 저는 한 중기라는 표현이 한 달에서 길어봤자 3개월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달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를 지금 화면에 보여진 대로 6,200원. 네, 6,000원 정도.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공테크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비트컴퓨터는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포트 얘기도 좀 이어서 가보겠지만은 목표가를 이미 도달을 했는데 이게 방송상은 어떻게 그냥 수익 실현하시겠어요? 그거를 보고 수익을 봤다라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머뭇한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들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직 수익을 더 날 수 있는 자리니까 좀 더 가져가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방송상에서는 제가 제안을 목표 가격을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저는 해드리고 이제 다음 종목을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혹시나 계속 들고 가실 분들을 위해서 비트컴퓨터 목표가는 10,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자리 같다라고 하셨고 손절 가격은 지금 계속 들고 가실 거라면 8,000원 정도로 올리는 게 좋다고 앞서서 얘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의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강력한 한 종목 모나리자 설명 한번 들어보죠. 확실하게 아주 전략이 좋았어요. 네, 뭐
타이밍이 좋았죠. 우리 근데 어떻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앞서 비트컴퓨터도 그렇지만 이제 나오셔서는 물론 겸손도 하시고 두 분이 실력도 있으시지만 어떻게 좀 운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 수많은 종목 가운데 이렇게 딱 갈 자리에 여기 이제 개미허리의 비결이 있으시고 이대호 전문가님은 제가 쓰는 것은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이제 기법을 뭐 이름을 붙이자면 이제 그 차트를 이제 시분화를 해요. 시분화를 시키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그 2부에서 지금 계속 강의를 매주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강의 전체를 한번 조합해 보시게 되면 이게 일본 캔들을 잡아놓고 그 일본 캔들이 매수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 캔들을 또 시간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차트 시분할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쓰는데요. 그 모나리자 추천 드릴 당시에 그 일봉의 위치 그리고 그 분봉의 흐름 이게 정확히 매수 타이밍하고 맞아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그 뭐 다행히 또 시세를 좀 줘가지고요.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선 모나리자에 대한 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2거래일 전입니다. 8월 30일 날 목표 가격에 새 호가 미달했어요. 그리고는 조금 밀리는 양상. 네. 그리고 어저께도 올라가다 말고 조금 밀리는 양상. 오늘도 올라가다 말고 밀리는 양상. 내일 시초가에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시초가에 차익 실현하고요. 근데 지금 주가 자체가 옆으로 가고 있으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 기법상에서 보면요. 이게 더 간단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그 주봉 한번 보실래요? 자, 주봉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 자체가 매물을 받는 가격대입니다. 매물을 받는 가격대라서 매물 소화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탄탄하게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도 되는 구간이지만 지금은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죠 13%나 얻은 수익률을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에서 차익 실현을 해서 수익을 쌓아놓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모나리자는요 내일 아침 시초가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차익 실현하겠다 모나리자 설명이었습니다. 8월 왕중왕이 포트폴리오가 꽉 차서 모나리자밖에 담을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번외로 관심 종목을 얘기하셨던 모양입니다. 지난주에 대형과 세운케미칼, 에스코넥, 큐맥스 홀딩스, AS 역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대연부터 보죠. 대연이란 종목 지난 그 목요일이면 대략 한 30일 정도 되죠, 그죠? 네. 이제 8월 30일 날 음봉이 나왔다가 금일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플러스권에 아마 다 들어와 계실 겁니다. 그죠? 자, 이 종목은 하신 분들이라면 현재 5일선 위에 있으면서요. 주가 자체가 지금 그 직전 고점이죠. N자형 패턴에서 직전 고점 자체를 좀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홀딩 하셔가지고요. 보유를 하시고 대략 한 1375원까지 한번 보셔도 좋지 않겠나. 어바웃으로요 135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뭐 차익 실현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시는 것도 괜찮다. 물론 이제 호가 자체가요 1350원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1300원이면 1000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호가 하나하나의 수익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새 호가만 먹어도 1%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1%에 대한 그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포트에 담아 두셨다면 1,400원 이전에는요 차익 실현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운 메디칼이죠. 세운 메디칼도 지금 플러스 구간에 와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이 비슷한 흐름이에요. 더 좋네요, 차트적으로. 자, 네, 이 종목 역시 전 고점 넘어가 있죠. 그래서 여전히 시세를 한번 줄 수 있다. 다만 거래량이 조금 받쳐주지 않아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는데요. 4,000원대에 지금 200일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뭐 기술적으로 큰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홀딩으로 가시고요. 주봉상에서 잠깐 볼게요. 자, 주봉상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어느 정도 매물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는 대략 자, 요 가격대입니다. 자, 4,400원, 4,120원 정도 되겠네요. 4,120원 정도 되니까 요 정도 가격에서 차익 실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홀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너무 오래 갖고 가시는 것도 지금 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코스닥 종목은. 코스닥 종목은 스윙으로 짧게 거래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요, 금일 사실 조금 올라가줘야 되는 자리인데 하루 더 쉬었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전일 거래량이 조금 작다 보니까 금일 거래량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뭐 평균적인 거래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니까요.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금일 십자인 캔들에 가깝습니다. 십자인 캔들에 가깝다는 얘기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용호 상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가격대 위치 자체가요.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박스권 내로 갇히느냐 그 기로에 선 모습입니다. 직전 고점에서 종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데 베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여전히 홀딩으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뭐 종가에 베팅 하셨으면 종가 베팅이 아니죠. 30일 베팅 하셨으면 시초까지 잡으셨으면요. 이 종목 역시 지금 플러스 구간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예. 여전히 신규로 매수를 고민해 보셔도 뭐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전히 홀딩 유효합니다. 예. 일단은 뭐 목표 가격은요. 1,500원 선 이전에는 차익 실현을 대응해 주는 게 좋겠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거 갭이 발생되어 있어요. 이 갭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1,400원까지 좀 제대로 상승을 해줘야 의미가 좀 있겠는데 이후에 흐름은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만 갭을 메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갭 메우기 위한 그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서 차익 실현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자, 마지막 종목 휴맥스 홀딩스인데요. 휴맥스 홀딩스는 금일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갖고 온 종목이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린 걸 하고요. 여기서 AS 마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금요일날 장중 상한가 비슷하게 들어갔었던 휴맥스 홀딩스 딱 준비하신 종목이라고 하니까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모나리자에 이어서 번외 종목까지 앞서 우리 원해남 전문가님의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도 상세한 AS 해드렸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두 분의 오늘 변화된 포트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관심주 얘기 먼저 원해남 전문가님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비트컴퓨터로 일주일 만에 13% 수익을 내셨습니다. 일단 수익 실현은 하겠다라고 하셨었고 돈도 조금 풍부하게 번 상태란 말이에요. 오늘 포트를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포트를 운영 제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리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8월 초에 혹시 제가 나왔다면 네. 풀베팅을 한다거나 하겠죠. 네, 그러시는 분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조정을 조금 보였었던 그런 자리고,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저는 개별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특수건설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는데요. 특수건설 하면은 해저터널 이거부터 네. 기억이 나시게 되고 또 뭐 러시아 관련해서 또는 그렇죠. 남북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을 때 늘 테마로 부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선정을 하면서 과거의 대선 때 어떤 모습을 가졌었나 한번 꾸준히 봐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쉴드 공법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터널 공사에 우리 많잖아요. 해저 터널도 그렇고 우리 그 요즘에 교량들 네. 바다 위에 어떻게 다리를 저렇게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정도인데 그런 데에 이 철도라든가 도로, 교량, 건물 기초 이런 제 주요 업을 하고 있고 또 쉴드 공법의 특수한 건설 업체입니다. 독보적인 기술을 좀 지니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남해안 앞으로 향후에 남해안 관광벨트 주요 사업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죠. 우리 그 전라도 호남 지역에서 부산으로 KTX도 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만큼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또 차기 정부의 SOC 공약 우리 건설주들을 늘 차기 정부를 항상 보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건설 경기가 한 정권 동안에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 하나의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건설주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제가 앞에서 2007년도 때 과연 현재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떤 움직임을 가졌나라고 보니까 2007년도에도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그때도 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가가 급등할 때 가격하고 똑같아요. 네. 그때 무렵에 3,000원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때 3,000원 2007년 초반대가 3,000원이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 선거철이 가까이 왔었던 8월 달의 가격이 지금 현재 자리입니다. 6,500원짜리였고요. 그 후부터 시세가 분출하기 시작하면서 이건 월봉인데요. 45,000원, 46,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갔었죠. 네. 그리고 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다시 한번 올라갔지만 고점을 넘지 못했고 그리고 그 후로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아무 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공략을 해야 될 시점이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지금처럼 어떠한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 있는데 물론 2007년도에 워낙 급등을 보여줘서 지금은 그런 시세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 앞에서도 언급드렸었던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 최근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3,000원 과거하고 똑같습니다. 3,000원대부터 움직여서 3,000원부터 8,000원 자리까지 왔다가 최근 월봉상 보면 이동평균선들을 다 이렇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들이 묶어져 있다라는 거는 어디로든 분출을 하기 가장 그 초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일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주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리드하는 세력이라면 개인들을 떨구기 위해서 밑으로 한번 확 빼야 된다. 그래야지 세게 간다. 원래 주식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테마주들은 밑으로 한번 강하게 흔들어 준다면 정말로 세게 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빡빡하게 횡보를 하고 있다면 상승은 앞전처럼 그렇게 몇만 원씩 가기는 어렵고 일단 한 마디 정도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개미열이라는 얘기를 하죠. 자, 개미열이는 단순한 캔들 하나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큰 흐름에서도 볼 수 있는데 과거에 보면 6월 달에 이렇게 초반에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8,000원까지 올라간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미열이 아까 5배를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멈추게 되고 나름대로 기술적인 분석을 제가 뭐 언제 또 아카데미 같은 경우를 또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영망치에 대한 거를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영망치는 누군가가 이익 실현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물려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물량이 그런 영망치가 이동평균선에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할 때는 매집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난 금요일 날 양봉을 크게 만들어주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20일 이동평균선에 대고 움직이기 초입에 있죠. 아직 시세를 분출하지 않은 상태 21일 선에다 양봉을 한 6%짜리 올라와 놓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절반 정도 장초반에 눌림목을 줬다가 장후반에 거래량을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밑꼬리를 달았다라는 거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선정을 드렸고요. 비중은 25%를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종목을 봤을 때 한 번에 한 날에 다 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3,000주를 사야겠다라고 한다면 1,000주를 사고 기다려봤다가 마이너스 줬을 때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플러스에 올라가는 거는 이미 탄력이 붙었다라는 거고요. 흔들흔들 아직 매집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어 줬었을 때 접근을 하시는데 매수 가격은 오늘 그 끝난 가격 6,800원으로 정했습니다. 목표 가격은 앞에서 들고 있는 분이 내린다라고 하면 가슴이 덜컹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내렸다 올라가면 더 세게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한 10,000원 정도 1,500원 이 정도까지 바라보실 수 있고요. 손절매 가격은 6,000원을 제시를 드리고 기간은 제가 그 전에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넉넉하게 40일을 잡아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특수건설이 이제 시공테크와 함께 포트를 좀 구성하게 되는 종목이 될 거고요. 여기서 끝인가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네, 두 종목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기술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애플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시비가 좀 많았었죠. 이제 애플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64480 브리지텍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음성인식 관련 종목인데요. 저도 이렇게 브리지텍 이렇게 부르다 보면 자꾸 브릿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머리에 대한. 근데 음성인식 관련주이고 애플의 실이라는 그 서비스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이라는 거가 가을에 나오게 되죠. 이제 가을이면은 거의 다 됐는데 애플 음성인식 프로그램 실이 서비스 효과에 따른 테마 그래서 이 효과 때문에 올 6월 달에 상한가를 한 3번 정도씩 각오했었던 종목입니다. 이 시리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서 시장의 확대 기대감이 있고 이로 인한 성장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장기적인 플랜으로 본다면은 시너지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성인식 관련 종목을 단순하게 브리지텍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한 번씩 같이 검색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가격권이 5,000원 미만 종목군도 한동안의 급등주들이 5,000원 미만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10,000원 이하의 종목군들이 또 움직임이 있는데요. 지금 브리지텍 같은 경우가 4,000원대라면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오늘 보니까 오늘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전일 대비 줄었는데도 한 60만 주 정도가 나와줬고 오늘 이 종목을 봤을 때는 어저께 장중에 상승을 시도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시도하다가 쭉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고점, 전고점 자리에서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윗꼬리가 있는 양봉의 영망치라면은 조금 더 탄력이 강해집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은 음봉의 영망치였기 때문에 시가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로 인해서 오늘 오전 내내 물량을 좀 소화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마찬가지로 브리지텍도 제가 비중을 25% 정도를 보유를 하겠습니다. 기간은 1개월로 지시를 드리고요. 네. 매수 가격은 4,180원. 오늘 평균적으로 이 가격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4,180원으로 드리고요. 목표 가격이 5,000원, 대략 한 15%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5,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 손절매 가격은 3,6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요. 원하는 만큼 물량을 못 잡았지만 시공테크 가볍게 실어진 데 대해서 여기 이제 특수건설, 브리지텍 이런 종목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은 한 40% 정도. 여기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시는 거죠? 아니죠. 시공테크가 제외가 되나 네. 이렇게 되면 예.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현금이 40%. 사실은 뭐 1억 기준하면 더 생기지만 그냥 100에서 생각했을 때는 50% 정도가 남아있게 되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전문가님의 오늘 새로운 신규 종목 특수건설과 브리지텍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이미 종목을 미리 예고해 주셨던, 그러니까 사실상 모나리자에서 이제 수익이 났는데 그 돈을 네. 다시 한번 다 네, 그대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휴맥스 홀딩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먼저 그 차트의 그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세부적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휴맥스 홀딩스의 최근의 그 차트의 모습인데요. 자, 이게 대략 한 6월 말에 급등세를 한번 나타냈죠. 그리고 난 뒤에 7월 중반에 또 한번 급등세를 나타내고 그 이후에는 쭉 조정이에요. 조정인데 최근 트렌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얕은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일입니다. 전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실질적인 박스권은 여기죠. 전일 기준으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금일의 캔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장중에 매매를 한다면 이 종목은 제가 꼬리를 달 때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방송에서 뵈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종목은 지금 박스권을 전일 돌파를 하고 금일 그죠? 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밑쪽으로 꼬리를 좀 달았죠. 자, 이거를 제가 일봉에서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시분할 기법으로 한번 가보죠. 네. 자, 분봉을 한번 킵니다. 자, 전일 상한가에 오전에 안착이 됐어요. 안착이 되면서 쭉 유지가 되면서 장 막판에 차익 매물이 쏟아졌어요.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죠. 자, 이런 정도면 그 다음날 차익 매물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네. 자, 더 나왔어요. 아침에 캡 상승하고 더 나왔습니다. 물론 이때 시장도 빠졌죠. 코스닥 지수 역시 아침에 살짝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캡 상승 폭이 커서 플러스권이었지만 자,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를 회복합니다. 자, 그러나 대략 한 1시 20분경부터 해서 거래량이 약간 동반이 되면서 시세를 줍니다만은 매물 부담에 전일 매물이 쏟아졌던 이 가격대죠. 12,400원부터 12,500원대 벽을 넘지 못하고 재차 밀립니다. 그러나 이 밀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았어요. 즉, 이 마지막 물량은요. 오늘 휴맥스 홀딩스가 12,500원을 돌파했더라도 나올 물량이에요. 어차피 단타성 물량이라는 얘기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가 베팅 정도였으면 아주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자, 내일 여전히 시초가에 잡으셔도 돼요. 시초가에 뭐 갭 상승이 일어난다면 다소 잡기가 힘들겠지만 그래서 제가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될지 몰라요. 이 종목이 오늘 그죠? 올라가다 말고 지금 그 약간의 음봉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 내일 아침에 갭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잡지 마시고 제가 가격을 금일 종가로 정해 드릴게요. 11,900원.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11,9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하시는데 비중은 제가 100% 다 실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 자회사가 이제 휴맥스라는 그 셋톱박스를 전담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알짜 회사예요. 지금 유럽 시장도 좀 진출해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날로그 방송이 이제 뭐 종료되고 나면 HD 방송으로 전환이 될 텐데 이제 뭐 휴맥스 쪽은 성과가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휴맥스 쪽도 휴맥스 홀딩스 쪽도 이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기타 자회사는 뭐 그게 중요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월봉 한번 보실래요? 자, 월봉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주가 위치는요, 바닥입니다, 바닥.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상승 시작이니까 잡으시고 매수가는 11,900원이고요.
그 목표가 자체는 너무 높게 잡으시면 또 안 되니까요. 13,600원 정도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정해 드릴게요. 보유 기간은 대략 일주일 정도만 하고요. 손절가는 11,3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맥스 홀딩스로 완전히 100% 종목 교체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그 이상의 수익이 날지 두 분의 완성된 변화된 포트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 원해남 전문가님 포트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뭐 13% 정도 비트컴퓨터가 수익 실현이 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새롭게 끌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신 종목이 특수건설과 브리지텍입니다. 각 25% 편입을 원하고 계시고요. 시공테크는 20%를 원했지만 물량이 잡힌 게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목표가를 기존보다 더 올리신 6,200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특수건설과 브리지텍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매수가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 대선 때 흐름 감안하면 특수건설, 즉 매집 흔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브리지텍은 애플 음성인식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 포트 보죠. 자, 뭐 기억하시겠죠? 모나리자로 역시 한 13.3% 큰 수익을 보셨었는데 올인을 해서요. 이걸 그대로 휴맥스 홀딩스라는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휴맥스 갖고 있는 지수에서 휴맥스 그야말로 홀딩스인데요. 자, 내일 시초가가 갭상승이면 절대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고 시초가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종가 정도의 매수가를 일단은 불러주셨습니다. 살짝의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시그널 기법에 근거해서 휴맥스 홀딩스 추천 받아봤습니다. 네, 좋은 종목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들의 냉정한 판단 후에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시청자 퀴즈 이벤트 내드려야 되고 지난주 퀴즈 이벤트 푸신 분 정답자, 당첨자 발표도 해드리는 날이죠. 지난주 퀴즈부터 정답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난주 문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였죠. 주가의 변동은 경기 변동을 몇 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였는데 정답은 네, 2번 6개월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퀴즈 정답 푸신 분들, 특별히 당첨까지 되신 분들 명단 한번 볼까요? 자, 제 9회차 퀴즈 이벤트 당첨자입니다. 1등은 신수경 시청자님입니다. 축하드리겠고요. 2등 세 분의 이름도 보면요. 성함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주, 강채동, 황지영님 축하드립니다. 자, 3등 10분의 성함도 김현정님부터 박재영님, 그리고 유영대님부터 남현우님까지 3등 10분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다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첨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께는요. 전문가 방송 무료로 볼 수 있는 이용권과 주식 관련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주간 단위로 저희가 한 문제씩 퀴즈를 내고 있는데 이번 주 문제 우리 원해남 전문가님이 좀 내주실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가지수 선물 가격이 현재 시점의 주가지수보다 높은 것을 말하는 용어를 고르시오. 1번 콘덴고, 2번 백워데이션, 3번 선물 옵션 만기일, 4번 지루박입니다. 네, 아닌 것은 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대열 전문가님 참여 방법은요? 뜬금없이 그죠? 예. 정답을 보내주시면요. 한 주 동안의 그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을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우선 하시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클릭하셔가지고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요. 퀴즈 정답을 선택하신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물은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입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퀴즈를 푸시게 될 텐데요. 특별한 무료 괜찮은 공개 방송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립니다. 오늘 밤 9시에는요.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중소형 우량주를 공략하는 노하우, 요즘 딱 필요한 방법이죠. 요거를 이제 무료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퀴즈도 풀고 공개 방송도 무료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해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은 2부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뭐 시분할 기법? 예, 요것도 2부에서 나왔으니까요. 우리 알토란 같은 주식 투자 노하우 2부에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2부에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